안녕하세요. 오늘은 센서리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나누고자 합니다. 센서리를 어떻게 하면 더 접근하기 쉬운지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 컵노트, 원두 맛에 대한 그런 카드를 쉽게 카페에 가면 보실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컵노트가 내가 주문한 음료와 그런 같은 맛이 일치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또는 그 컵노트와 내가 주문한 커피가 다른 맛이 날 수도 있죠. 사람마다 후각과 미각의 민감성이 많이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의 강도도 다르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도 완전 달라요. 식후에 바로 커피를 드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로 김치찌개나 그 한국 음식에 강한 그런 자극적인 조미료가 들어간 그런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식사 후에 바로 커피를 마셨을 때 보통 혀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뜨거운 커피의 경우에는 더 강한 자극을 느끼실 거예요. 커피를 테스트하는데 어떤 분은 라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매운 걸 못 먹고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식단을 선호하는 사람이 식사 후에 느끼는 그리고 커피를 바로 마셨을 때 혀의 민감성은 더 다를 거예요. 일례로 제가 그 12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좀 살 때 얘긴데요. 거의 몇 개월 동안 신라면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인분의 지인이 미국에서 라면이 들은 소포를 보내서 그걸 엄청 아끼며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첫 입에 맛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조미료의 맛이 이거였구나 라고 확실히 느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그 화학 조미료나 이런 음식에 또 뭐 농약이나 이런 거를 쓰지 않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또 더 그런 걸 자극을 심하게 느꼈던 거죠. 네. 물론 너무나 맛있게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커피의 향미를 잘 인지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는 않을 거란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센서리를 접할 때 이게 뭔가 싶었던 거죠. 신맛이면 무조건 레몬이라 표현하고 그러다가 고소하면 견과류, 더 이상의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도 살면서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그 향과 맛을 다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좀 더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자, 지금 이제 커피를 마실 건데 자, 코로 먼저 향을 맡아볼게요. 되도록이면 우유가 섞이지 않은 음료, 드립커피나 아메리카노 또는 에스프레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양, 입안에 한 모금을 살짝 머금고 목 뒤로 넘기면서 목 넘김의 느낌을 기억해 보세요. 자, 커피에서 느껴지는 향의 숫자가 수천 가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어떤 향인지 인지할 수는 없어요. 어쩜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표현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 먹방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음식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표출하기 시작했는데 그 맛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표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되게 긴장되거나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살면서 모든 음식들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런 표현하는 것을 연습을 하지 않았거나 많은 맛을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직업적으로 이 분야를 택하지 않은 분들은 일상에서 더욱 인지하지 못하고 또 생활을 했을 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맛이 어떻게 느껴졌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진짜 맛있다라거나 정말 끝내준다라거나 아니면 완전 좋더라고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종종 이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은 좀 더 우리의 맛 표현을 풍부하게 해줄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더 집중해서 향을 인식해 보길 원하죠. 우리가 카페에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벽에 부착된 아로마 휠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로스터리 카페나 커피 수업을 들으러 가면 또 볼 수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하셔도 좋고요. 사람의 혀에는 단맛, 신맛, 짠맛, 감칠맛 등이 있어요. 우리가 마셔보고 느껴보는 시간을 통해서 좋은 커피에 대한 나의 기준점을 갖기를 원해요. 교육을 하다 보면 처음 커피에 대한 인식을 가지신 이후에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좀 나타나게 돼요.
아니면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조급해서 또 커피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말 커피를 좋아하고 카페를 좋아해서 창업은 했으나 사실은 그거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또 좋아하면 원래 좀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하시고 더 알려고 하시지 않는 분들이 또 매우 있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처음에 커피를 공부할 때만 해도 너무나 라떼 얘긴데 이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네, 스타벅스가 뭐 딱 들어오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르죠, 얘기가. 그래서 배움을 거듭하는 유연한 자세를 정말 필요로 하는 업 중에 하나가 또 이 커피 분야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거듭되는 또 품종 개량과 다양한 향미를 내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나라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맛에 대한 탐구로 인해서 보다 열린 관점을 꼭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커피라는 작업까지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내가 마시는 커피에 대한 향미까지라도 알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맛이 평소에 있으실 거예요. 또 그래서 산미가 좋다, 나는 산미가 싫다. 보통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자신이 기억하는 신맛에 싫은 것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그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때론 이 게이샤 커피 또 좋은 점수를 받은 그런 스페셜티 커피를 드셔보고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맛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실 때가 많아요. 게이샤의 다양한 맛들을 좋아하시는 건데요. 그 안에는 과일의 산미와 플로럴의 애프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레몬의 그런 단순한 신맛보다는 평소에 그런 것들을 그냥 싫어라 하시는 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좀 더 구체화시켜 볼 수 있겠죠. 과일 중에 단맛을 가진 패션 후르츠의 달콤함과 새콤함을 사실은 싫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열대 과일을 잘 접하게 되는 또 시대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쉽게 구매하셔서 그거를 또 음미하면서 향도 맡아보시고 그거를 기억하도록 노력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과 향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커피 향미를 표현하는 방법을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 주관적인 수업의 방식이에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커피의 맛과 향을 표현하는 방법 또 센통 카드를 또 준비해 볼 수 있는데요. 또 우리가 좀 선호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좀 추려봤어요. 또 이런 것들이 없으신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아로마 휠을 보시면서 마트에서 구매 가능한 또 열대과일, 또 열대과일이 아닌 것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보는 거죠. 그거를 눈앞에 준비를 해보고 그거를 먹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거는 이런 맛을 가졌고 또 이 음식이 이렇게 좀 온도가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눅눅할 때는 또 어떤 기분인지 또 어떤 맛인지 이런 것까지 또 세세하게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또 이 컵을 또 커피를 어떻게 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가? 네, 몇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커피를 마시고 이 커피는 클린컵이다, 스위티하다, 어시티, 그리고 마우스필,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 밸런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커피를 향을 주문한 걸 그리고 만드신 걸 향을 맡아보세요. 깊숙이 들여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도 좀 강요하는 편인데 향을 맡고 3초 정도 눈을 감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인식이 돼요. 그 맛이, 향이. 네. 그리고 애프터까지 느껴보는 거죠. 그래야 클린컵. 네. 그리고 우리의 애프터 테이스트, 그리고 밸런스, 그리고 혀 안에 마우스필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린컵은 문자 그대로 커피를 마셨는데 방해되는 거 없이 깨끗한 맛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위트는 단맛이죠. 제가 수강생분들에게 설탕을 프라이팬에 이렇게 졸이는 것을 보여줬었는데요. 캐러멜화 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묽은 시럽에서 점점 쫀쫀한 캐러멜이 되기까지 농도와 향과 맛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캐러멜을 입안에 넣으면 침이 고이면서 감칠맛과 단맛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향이 입안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네, 어시티 산미는 단맛과의 그런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또 마셨을 때 어떤 과일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려보는 거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과일들을 우리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먹고 향과 맛을 기억하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커피는 산미와 단맛의 균형이 어떻게 잘 잡혀 있고, 이거는 어떤 과일의 맛이 나고 있다,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 이 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자몽, 또 오렌지, 패션 후르츠 등 아주 다양한 과일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커피에서도 쉽게 맛을 보실 수 있는 카드들로 제가 이렇게 추린 거예요. 마우스필은 우리가 커피를 입안에 머금고 혀에서 느껴지는 그런 질감, 그리고 촉감, 그리고 무게감. 우리가 또 커피를 바디감을 표현할 때 그거를 또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표현이 이어질 수 있어요. 혀에서 느끼는 이 끈적한 꿀과 같은 시럽 같은 이런 촉촉함을 또 얘기해 볼 수 있고요. 플레이버, 이 향미를 얘기해 볼 텐데요. 과일과 초콜릿 끝에 꿀물 같은 그런 맛이 나는 것을 얘기해요. 애프터 테이스트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미는 지속적으로 우리 입안에 남아있는 향과 맛을 얘기하는데요. 긍정적인 질감과 여운이 길게 남을 때 좋은 애프터 테이스트를 가진 커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마시는 커피가 아메리카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밸런스, 이런 전체적인 균형감을 얘기해요. 이렇게 위에 얘기해드린 항목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로스팅이 잘 되고, 그리고 추출이 잘 된 커피라면 우리 그런 컵노트가 이제 아메리카노든 그게 에스프레소든 그 컵노트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또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단 말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또 더 진행을 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네, 일상에서 가볍게 우리가 커피를 즐기고, 그리고 향을 기억하는 그런 방법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